네, 안녕하세요. 창톡의 노승욱 대표입니다. 네, 저는 이제 매일경제의 주간지 매경 이코노미에서 자영업 창업 프랜차이즈 쪽을 한 12년 정도 취재를 하다가 매경 사내벤처로 이제 선배 창업가 멘토링 플랫폼 창톡을 이제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2년 동안 제가 인터뷰를 했던 장사 고수들입니다. 프랜차이즈 대표나 다점포 점주, 미슐랭 셰프, 흑백 요리사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또 이제 해외까지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노하우를 이제 매년 이제 코로나 3년만 빼고 이제 10년 동안 계속 이제 자영업 트렌드 책을 내고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2016 이제 책을 냈고 해서 오늘은 이분들한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순댓국집을 40년 넘게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많이 망하고 재창업하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사를 성공할 수 있는지 그분들의 엑기스를 모아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30분으로 짧으니까 이제 다 말씀은 못 드리고 크게 이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창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2가지라고 보는데요. 우리 가게만의 차별화된 포인트, 고유성. 이거는 이제 처음에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 역량이고요. 두 번째는 창업을 하고 나서 이 가게에서 이제 장사는 이제 남겨야 되니까 운영 효율성. 이 이제 2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기획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운영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대전에서 이제 가게를 한 10개 정도 운영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강연을 했던 이제 영상의 이제 썸네일입니다. 외식 창업의 성공 요인은 크게 2가지다. 이것과 이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입지와 아이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사는 입지와 아이템에서 거의 한 7, 80%가 결정이 난다. 이건 이제 다 기획 단계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정말 잘 준비를 해서 성공적으로 좋은 입지, 좋은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이제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X축이 입지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은 입지를 나타내는 거고 Y축은 브랜드 파워입니다. 예,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브랜드력이 좋은 핫한 브랜드인데요. 그러면 브랜드도 좋고 입지도 좋은 이 B 구간이 이제 브랜드도 강하고 목도 강한 부강 목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핫플에서 핫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는 전략이고요. 브랜드는 좋은데 목이 안 좋은 부강 목약은 이제 숨은 맛집이나 노포,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전략이고요. 사실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전략입니다. 목이 안 좋은 데면 당연히 월세나 권리금이나 이런 이제 고정 지출은 적을 텐데 브랜드가 좋아서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러면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훨씬 수익률이 높겠죠. 그리고 브랜드도 약하고 목도 안 좋은 이 부양 목약은 이제 공유 주방이나 동네 가게 이런 C급 상권에서 배달 위주로 창업을 하는 유동인구가 적은 이런 상권에서 장사를 하는 전략인데 사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전통시장이나 이런 골목 상권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이제 부양 목약으로 창업을 하시는 거고요. 브랜드는 약한데 목은 좋은 곳에서 창업을 하는 이런 분들이 사실 제일 문제적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목은 좋으면 월세 뭐 보증금 권리금 이런 이제 창업 비용은 되게 비싸게 주고 들어갔을 텐데 고정 지출도 많고 브랜드가 약해서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수익성이 낮은 구간이겠죠. 그러면 장사 고수들은 이 구간에서 이제 어디에서 창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부강목약이겠죠. 하지만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목이 안 좋은 아까 입지와 아이템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입지의 열쇠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아이템이 정말 극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뭐 이제 성심당이나 뭐 럼베글 같은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건 고수들도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대기업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브랜드가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그건 당연히 뭐 이제 마케팅을 안 해도 브랜드가 좋으면 찾아오고 하니까 모든
이제 사람들의 꿈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상위 0.1% 분들이나 이제 할 수 있는, 그래서 고수들은 사실 이 구간은 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강 목강을 현실적으로 창업을 할 때 성공률이 높은 구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도표를 이제 세분화를 하면 얼마든지 쪼갤 수가 있을 거예요. 모는 종이처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가게가, 모든 가게는 분명히 이 구간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좌표에 있는가, 첫째로 우리 가게는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거에 맞는 전략을 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사실 이제 X축이 입지고 Y축이 브랜드인데요. Z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케팅인데요. 입지나 브랜드가 약하더라도 마케팅으로 열세를 극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은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마케팅이 좀 많이 인플레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마케팅으로 해도 상위에 노출되고 알리는 게 쉽지가 않아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A급 상권의 A급 입지의 핫한 브랜드들도 마케팅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가지에서 이제 많이 결정이 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챗 GPT에 물어보면은 당연히 이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당연한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좋은 입지에서 뭐 핫한 브랜드로 창업하는 건 A급 입지 핫 브랜드 전략이고, 그보다 이제 조금 낮은 브랜드로 하는 거는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맞는 전략을 알려줘라고 하면은 이제 챗 GPT가 자동으로 얘기를 해줄 정도로, 이건 이제 논리적인 구간인데, 그럼 여기서 장사 고수들은 어느 구간을 선호하느냐? 바로 부강 목강. 적어도 이 안에서 창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입지도 중요하고 트렌디한 브랜드도 중요하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부강 목강으로 창업을 했다가도 이 좌표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입지도 움직이긴 해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상권도 쇠퇴를 하고 뭐 동선도 바뀌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조금 그 바뀌는 속도가 더디죠. 그런데 브랜드가 그 바뀌는 속도, 브랜드 파워가 약해지는, 쇠퇴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게 요즘 장사 고수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들한테 들은 얘기는, 나는 이 브랜드를 만들 때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트렌드가 바뀌더라. 브랜드 수명이 너무 짧아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브랜드가 요절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빨리 바뀌더라. 그 상권이 이동하는 거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고, 브랜드가 쇠퇴하는 거는 이제 브랜드 쇠퇴하는 거고,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부강 목강으로 창업을 했다가도 이게 끝이 아니다. 이 좌표가 언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메타인지로 계속 우리 입지, 우리 브랜드가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이동을 했을 때 그러면 다시 부강 목강 이 구간으로 다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이슈는 브랜드 쇠퇴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리브랜딩 또는 업종 변경을 통해서 점포를 다시 부강 목강의 구간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의 과정은, 창업을 했다가 또 브랜드가 요절해서 다시 이거를 점포 재생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한 6개월 1년 이렇게 장사하다가 또 이게 요절하면 또 점포 재생하고, 이렇게 계속 트렌드에 맞춰서 리브랜딩을 하는 과정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구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물론 이제 브랜드가 트렌드를 안 타는 뭐 한식 업종에서도 이렇게 정말 딱 탄탄하게 브랜드를 구축을 하시면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가게들이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다. 이 친구가 이제 양은이네 이제 신근식 대표인데요. 원래 이제 원주부안집이라는 고깃집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가맹점 한 150개 정도까지 늘렸던 친구인데요.
자기 브랜드의 가게들을 자기가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양은 이내로 업종 변경을 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 매출이 3천만 원까지 떨어졌던 걸 이제 다시 또 올라가고 있다. 해서 양은 이내는 지금 업종 변경하려는 가게들만 이 가맹점으로 이제 모집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업종 변경이 이슈다. 그 배경에는 또 이제 신규 창업 수요가 너무 줄었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모 브랜드가 프랜차이즈 박람회 이제 한 3회 정도 이제 부스를 내고 모집을 했는데 딱 14건 창업 상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보통 이제 부스를 내면은 3회 동안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제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그 운영비가 들거든요. 이제 몇 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그 이제 가맹점에 모집하려고 갔는데 14명밖에 이제 상담을 못했다는 거는 그 한 명 만나기 위해서 100만 원씩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가맹점 전환도 이제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헛돈 쓴 거죠. 그만큼 이제 신규 창업이 많이 줄었고 이제 자영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들도 이제 새로운 점주보다는 물론 그게 제일 좋지만 이제 기존에 창업해가지고 폐업도 못하고 이제 어려워하는 이 부양 목강에 있는 가게들을 타겟으로 해서 가맹점 모집하고 이제 업종 변경하는 게 지금 프랜차이즈의 창업 전략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되게 성공적으로 이거를 잘 하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한 2020년쯤에 이제 일산에서 이자카야로 처음에 창업을 했다가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똑같이 계속 이제 점포 재생을 시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피자도 팔아보고 파스타도 팔아보고 했는데 이거 이제 계속 장사가 안 됐대요. 근데 입지는 이제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점포 계약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분은 이제 상가를 사셨던 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입지는 못 바꾸고 그러면 이제 아이템을 계속 바꿔야 되는데 바꿨는데도 계속 장사가 안 됐다라는 거는 상권 분석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아까 보여드린 이 입지와 브랜드 요 좌표 중에 이제 어디에 들어가느냐라는 거는 사실 상권 분석이거든요. 이 입지에서 어느 아이템으로 하는 게 이제 좋으냐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잘 못하셨던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정말 일반 자영업자들이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또 계속 이게 그때는 이게 부강목강이었어도 바로 옆에 더 센, 더 좋은 브랜드가 들어오면 나는 상대적으로 또 브랜드가 약해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권 분석 플러스 뭔가 또 리브랜딩 할 수 있는 역량 플러스 뭔가 경쟁자 전망까지도 이제 해야 되는 영역인데 이분이 못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도와달라는 요청이 와서 그 저희가 이제 그 장사 고수 프랜차이즈 대표랑 같이 가서 상권 분석을 해드리고 여기에 맞는 브랜드를 추천을 해드린 게 이제 부대옥이라는 부대찌개 프랜차이즈였는데요. 해서 매출이 5배가 뛰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잘 하고 계십니다. 이분도 비슷한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 이제 과정들을 보면 이제 돼지고기 무한 리필이 막 유행했다가 1,500원 생맥주 유행했다가 샤브샤브 무한 리필, 초저가 한우, 또 지금은 초저가 돼지갈비까지 나오죠. 이 주기가 1년에서 이제 막 몇 개월 정도로 점점 짧아지고 있다. 그러면 점포 계약이 보통 2년인데 그 안에 두세 번은 업종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이제 창업을 할 때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업종 변경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서 창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창업을 할 때 너무 모든 자금을 다 쏟아부으면은 나중에 업종 변경할 돈이 모자라겠죠. 그래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아 이거 1년 못 간다라고 처음부터 예상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1년 안 됐을 때 이게 바뀌었을 때 내가 또 어떤 브랜드로 갈아탈 것인가 또 그때 이제 자금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진입장벽 레버리지인데요. 장사는 독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진입 장벽이 생기고 있다는 게 참 지금 이제 자영업이 어려운 이유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포화됐잖아요. 일본,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자영업 포화율이 한 두세 배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신규 창업이 잘 안 일어나고, 그래서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자영업에 진입 장벽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또 자영업자들이 계속 이제 망하고, 또 절반은 재창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 그 과정을 거쳐 오다가 이제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소자본 창업이 유행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쉽지 않아졌고, 이제 또 배달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배달의 수수료가 높아져가지고 어려워졌고, 또 인건비나 식자재비 이런 물가가 올라가면서 BEP가 높아져서 손익분기점이 너무 높아져서 이제는 웬만해서는 장사를 해서 성공하기가 어려워진 구간이 되다 보니까 이 진입 장벽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샤브밀이라는 이 샤브샤브 집을 이제 수원에서 창업해서 이제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샤브샤브 발전 단계를 이렇게 네 가지 과정으로 자기가 분석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칼국수를 같이 파는 샤브 칼국수 단계였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월남쌈을 같이 팔고 편백찜을 같이 팔고 했다가 이번에 이제 샤브 올데이 같은 뷔페형 대형 샤브집이 등장을 했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일반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30평 안팎의 이제 매장 전략인데, 여기는 초대형이잖아요. 100평 이상에서 여기 사이에 이제 많은 이제 진입 장벽이 생겼다. 근데 자기는 이거를 이제 따라갈 수는 없고, 근데 샤브밀이라는 브랜드는 3.5단계로 자기가 이제 포지셔닝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세미 뷔페형으로 한 80평 정도 규모로 해서 딱 요 중간 단계로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진입 장벽을 이제 활용한 전략이냐? 지금 공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형 매장을 가진 건물주나 상가주들이 너무 공실 때문에 괴로우니까 이 공실을 쪼개서 작게 이제 소형 상가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평대 매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대요. 이 대형 매장 자체가 희소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전국적인 공실난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게는 한 80평 정도 돼야지 경쟁 모델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브랜드인데, 세미 뷔페를 만들려면 그런 물건 자체가 찾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 그런 물건을 가진 좀 유망 상권이 전국에 한 15개, 20개 정도 되니까 딱 그것만 선점하면 이제 카피캣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다. 상가가 없어서라고 하더라고요. 좀 재밌는 진입장벽 활용 사례고, 이분은 그 이제 미니스톱 같은 데서 이제 점포 개발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본인 편의점을 이제 1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편의점도 정말 진입장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아져서 거의 한 5만 5천 개 이상 생겼다가 지금 이제 줄 폐업을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진입 장벽이 생겼거든요. 이제 그 100m 이내에는 이제 편의점이 신규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제 규제들이 생기면서 기존 편의점들의 이 권리금이 싹 올라갔었어요. 이제 신규로 꽂을 데가 없으니까 인수해야지만 창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지금 너무 많으니까 이제 줄 폐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장사가 안 되겠다 싶은 편의점 3군데를 이제 그 인근에 가가지고 폐업 권리금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장사 안 돼서 적자이신데 제가 한 1,000만 원 드릴게요. 이 가게 저희한테 넘기시죠.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넘긴대요. 너무 이제 적자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그런 가게들을 3군데를 폐업을 시키고 그 가운데 대형 매장을 대형 편의점을 창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상권 통폐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게들 이제 장사 안 되는데 그 장사 열이 가게들을 스크랩 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새로운 걸 연다 해서 스크랩 앤 빌드라고 일본에서 먼저 이제 시작된 전략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못 들어오거든요. 100m 이내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할 수 없는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규제의 변화, 어떤 상가 공실의 변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상권을 독점해야지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판교에서 매장을 한 지금 이제 뭐 10개라고 하는데 지금 더 늘어났을 거예요.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그리고 다른 지역까지 합치면 한 3, 40개 정도, 거의 매달 두세 개씩 신규 매장을 내고 있는 이제 다점포 점주인데요. 판교 상권을 이제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판교에서 어떤 매물이 나왔다 하면은 모든 부동산이 이제 바로 여기에 먼저 제안을 할 정도로 이 상권을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는 이 맹주입니다. 맹주. 그리고 이 친구도 물레동에서 지금 이 세 개 가게가 이제 따다닥 다 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물레동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물레동의 맛집들을 이제 리뷰하는 리뷰어로 시작을 해서 이제 자기가 직접 창업을 해서 물레동에만 한 6개 정도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상권에 대한 부동산 네트워크를 확보해서 아까 입지와 아이템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제일 좋은 입지를 먼저 선점하는, 그래서 그 상권을 독점하는 이런 이제 지역 맹주 전략을 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컨셉인데요. 저는 이제 제 어머니도 90년, 80년대부터 이제 장사를 하셨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전통시장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통시장 분위기가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정말 핫플이었어요. 그때는 백화점이 이제 90년대 후반에 나오면서 이제 전통시장이 이제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2000년 전까지는 온라인도 없었고 해서 모든 상권이 유동인구가 많고, 그래서 당시에는 열심히만 하면 어느 상권이나 장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오프라인 상권이 이제 활성화되던 시기였고,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IMF를 맞으면서 또 온라인이 등장하면서 이제 계란 노른자에서 이제 흰자 상권부터 이제 썰물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때 이제 핫플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강남, 명동, 홍대 뭐 이런 이제 좋은 상권에 들어가야지 성공할 수 있었고, 근데 그런 상권은 당연히 많은 자본이 필요했으니까 상권 집약, 자본 집약 자영업 시대였다면 2010년대 들어서 이제 SNS, 뭐 플레이스, 배달앱 이런 것들이 등장했죠. 그래서 입지의 열쇠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푸드테크가 등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분들이 이제 성공을 하는 시대였고요. 근데 지금은 이 세 가지를 다 잘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배달앱 SNS 안 하는 분 없죠. 그리고 입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게 이제 마케팅 인플레이션 때문에 온라인에서 우리 가게를 노출할 수 있는 비용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브랜드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갈 데가 너무 많아졌어요.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이 좋은 입지에 들어가는 게 이제 더 중요해졌고, 또 인건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제 직원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사장님이 직접 또 열심히 일을 해야지 되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잘 해야 되는 게 이제는 기본이 됐고요. 플러스 알파로 차별화된 컨셉, 이제 기획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백업 커피는 저가 커피가 벌써 이제 등장한 게 10년이 넘는데 2022년 이쯤에 등장해서 되게 후발주자였거든요. 그런데 단기간에 가맹점 200개 넘게 이제 돌파할 수 있었던 성장 비결이 컨셉으로 차별화를 한 겁니다.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 사람들이 극장을 잘 안 가면서 이제 홈 시네마를 즐기는 문화가 늘어났잖아요. 집에서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근데 영화관에서 먹던 팝콘이나 오징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즐기고 싶은 니즈를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달로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초나 소세지나 팝콘이나 이런 것들로 배달로 해서 홈시네마 고객들한테 타겟팅을 해가지고 차별화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때 사실 유행했던 게 그 크로플, 뭐 와플 이런 거였거든요. 와플 대학 나오고. 근데 그 트렌드를 안 따라가고 이제 자기만의 컨셉으로 성공을 한 거죠. 거기에는 어떤 홈 시네마라는 새로운 트렌드 변화를 이제 먼저 읽고 선점을 한 게 성공 요인이었고요. 이거는 아까 그 편의점 15개 하는 분의 가게인데
홍대 상상점이 이제 외국인 상권에서 이제 라면으로 특화를 해가지고 잘 되는 걸 보고 이분도 본인 가게에 이렇게 이제 라면 회사에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창업을 해서 라면 전문 편의점으로 성공을 한 건데요. 이것도 이제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니고요. 이런 브랜드들이 운영력이 어느 정도 확인된 다점포 점주들한테만 제공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분의 가게 뒤편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호텔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고객을 타겟팅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데서나 이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딱 상권 분석을 잘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뭐 크게 재미는 없지만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요즘 인건비가 높아지는 거는 둘째치고 사람부터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돈을 많이 준다 해도 금방 들어왔다가 나가고 못 구해지고 해서, 뭐 어떤 분은 그 구인 광고비만 한 달에 막 2, 300만 원을 쓴다고 할 정도로 어려지다 보니까 처음부터 딱 우리 스타트업처럼 이 팀 창업이 이제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구인난 걱정 안 해도 되도록. 그래서 이분은 이 부산에서 육안의 닭갈비를 한 4-5개 하는 분인데, 이렇게 같이 일했던 그 동생들이나 아는 친한 친구들이나 또는 이제 가게에서 뽑아서 이제 가르쳐서 이제 같은 팀이 된 이런 한마디로 진짜 너 내 동료가 되라 이거죠. 원피스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가게를 계속 이제 늘리고 있고요. 또 이분들 이 동생들이 자기도 가게를 창업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갈 쯤에는 이제 자기가 돈도 빌려줘서 독립을 시키는 이 인사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밑에 처음 들어온 친구들도 그게 롤 모델이 돼서, 아 나도 이 가게 장기 근속하면 저렇게 내 가게 차릴 수 있겠구나, 내가 노하우도 배우고 돈도 빌려줄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한 거죠. 이분은 아까 그 판교에서 이제 15개 매장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예비 창업자 중에 어느 장사고수 가게에서 일해 보고서 창업하려는 그런 분들을 이제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한 달에 1시간씩 자기가 이제 면담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게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제가 이분하고 한 2명 정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 드렸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1년 넘게 지금 장기 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이제 마진인데요. 너무 비용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남는 게 없는 시대가 됐죠. 특히 이제 배달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배달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 고정비랑 변동비 중에 변동비는 사실 장사가 잘 되면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였다고 했는데, 요즘은 변동비 자체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 변동비를 정말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배달 수수료가 예전에는 고정비였거든요. 울트라코 이렇게 깃발 꽂으면 한 달에 한 88,000원 정도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다 정률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변동비 항목이 늘어났고, 또 인건비가 이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너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또 여기에 숨은 비용이, 아까 구인난 때문에 구인 광고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 명 빠지면 구인 광고비로 인건비만큼이나 쓸 정도로 이 인건비 부담이 커져가지고 이게 변동성 고정비가 됐다. 근데 이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 그래서 이제는 직원이 장기 근속하도록 하는 게 그 이제 돈을 버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하면 이제 장기 근속을 하게 할 것인가 해서, 아까처럼 이제 그 먼저 창업하고 나갈 때 뭐 그거를 이제 빌려준다든지 해서 이제 그 롤 모델이 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점장한테 무슨 뭐 중고차를 사주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어떤 보상, 또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운영 효율성이 높은 메뉴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외식 경영의 김현수 대표님이 이제 써주신 건데, 육회 비빔밥과 순대부찌개가 원가도 저렴하고 이 조리 시간도 짧고 또 외국인들도 좋아하고 아침 메뉴로도 할 수 있고 사이드 메뉴랑도 이제 조합할 수 있는 메뉴 확장성도 높고
해서 이거는 이제 식당들이 이제 사이드 메뉴로 차용하면 좋겠다라고 추천해주신 메뉴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획과 운영 이 두 가지를 장사 고수들이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